예, 안녕하세요. 파트 1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좀 목차나 제목을 보시면은, 기존에 보던 복화 1, 2, 3하고는 좀 다르게, 또는 익스프레스 1하고는 좀 틀리게,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주제별로 묶었는데, 크게 주제를 묶은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딱 보고 나서 주제 관련된 하나를 다 떠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주제의 파트를 끝내는 동안은 그 관련된 단어를 여러 번 교재 내에서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제가 끝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 주제에 관한 단어들을 이렇게 반복 학습한 기능이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습보다는 복습으로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르는 거, 그렇죠? 훑어보는 기능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어휘 수업을 듣고, 제가 다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휘 수업을 듣고, 이제 어휘를 그 수업 들었던 걸 정리해야지 해가지고 노트를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근데 수험생한테 가장 큰 그 제약 조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디다 옮기시고 정리하고 그러는 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한테 그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이 교재를 여러분 단어장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외워졌으면 지워버리세요. 외워졌으면 지워버리고,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본 다음에 나중에 뭐 대여섯 번을 훑어봤는데 그래도 자꾸 까먹는 단어가 있다. 그 단어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오답 노트라든지 중요 단어 정리에다가 옮기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총 8개 챕터인데 우리가 4회 강의이기 때문에 한 2개씩은 끝내야 되는데 일단 뭐 약간 무리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 문제를 체크업 프랙티스라고 해서 문제를 정해놨는데 이 문제는 뭐 미리 풀어보실 필요 없이요. 아니면 미리 풀어보셔도 상관없어요. 풀어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든지 아니면 단어 중에서 나 이 단어 모르겠네 하고 생각되는 단어 체크만, 그렇죠? 뭐 외우는 게 아니고 확인만, 이 단어 처음 본다 이런 단어 확인만 해가지고 오면은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후에 복습하면서 반복한다면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교재 어휘책을 봐도 생소한 단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이 아주 쉬운 단어들만 구성된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기본 단어 이상의 난이도 있는 단어들을 중간 정도 난이도의 단어들을 구성했기 때문에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어휘 교재를 봐도 처음에 여러분이 어휘 공부할 때 어땠어요? 그 편입 어휘 책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그냥 가슴이 막막하지요. 이걸 언제 다 외우나, 그렇죠? 한 챕터 외우는데도 뭐 한 달 걸릴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분은 그렇죠? 어느 정도 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됐죠? 한번 1반에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는요, 보세요. 뭐 발음해드리고 뜻 불러드리고 밑에 예문 적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죠. 시간 내서요. 그래서 최대한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드릴 겁니다. 최대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부분을 기억하신 다음에 사람 머리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그냥 무작정 외워. 그러면은 잘 안 외워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규칙성만 주면은 여러분한테는 충분히 여러분이 오래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링크는 아카데믹하게 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카데믹하게 건드는 게 실제로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어원론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조탁된 과정,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단어들 중에 그 과정을 아무리 알아도 왜 이 뜻이 됐는지 너무 생뚱맞은 게 있어요. 진짜 그 단어가 형성된 과정이 단어의 의미를 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어낼 겁니다. 제가 지어내서 여러분한테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한 90% 이상은 그 이론적 근거가 있는 걸로 걸어드리고요. 나머지 거는 안 되는 거는 제가 뭐 발음이라든지 여러분이 연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보다 보면 이런 교재들 많잖아요. 이거를 뭐죠? 발음으로 연상법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말을 만들어서 연상법을 한다든지, 그 과정, 그 방법이 절대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단어의 뜻하고 기본적인 의미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파트 1만 봐도요, true, false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진실이란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냥 기본적인 의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죠? 그 같은 진실이란 단어 중에서도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구별하죠. 근데 그 뉘앙스를 접근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 단어가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형성됐는지를 알면은요, 그 단어의 뉘앙스까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간의 뉘앙스도 여러분이 단어가 형성된 과정을 알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6페이지에요. True and false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and false부터요. 진실과 거짓에 관한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처음에 있는 property란 단어요. property란 단어.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PROB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PROB. 제가 최대한 필기는 많이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PROB 그 부분이요. 우리가 알고 있죠. 테스트라는 단어나 그죠? 어떤 걸 확인하다는 뜻도 있고요. 선하고 올바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 알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죠? 어떤 것이 맞는지 탐사하는 probe. 이게 탐사하다, 조사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probe는 뭔가 하면요. 어떤 걸 조사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ood하고 right에서 나온 거예요. 성실하고, 그쵸. 어떤, 강직하고 고결하고, 이게 probe의 뜻이에요. 됐어요? probe요. 올바르다는 뜻이겠죠? 올바르다는 뜻. 그 다음 단어요. covert요. covert라는 단어는요. 어디요? 커버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커버를 네모 치죠. 네모. 커버까지 네모를 치면은 이게 뚜껑으로 덮어둔 거죠. covered. 그래서 어떤 것을 커버로 감추어둔, 숨겨둔. 이게 covert의 뜻이죠. 그럼 이 covert의 반대는 뭘까요? 이 covert에서 C라는 뚜껑을 치워버리면 뭐가 될까요? overt가 되겠죠. 이게 공개한의 뜻이 됩니다. 그렇죠? 뚜껑으로 덮어둔, 그래서 감추어진의 반대가 그렇죠. overt의 뜻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에 비슷한 거거든요. 한번 제가 뒤에서 나올 거지만 다시 한번 앞에서 보고 갑니다. furtive. surreptitious. 이런 단어도 은밀한, 숨기난, 숨겨놓은 이런 의미로 되게 잘 쓰는 단어입니다. furtive나 surreptitious요. furtive는 많이 봤을 거고요. surreptitious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죠? 나중에 랩을 다시 한번 이 단어 나오면 다시 어원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눈에 익혀두라는 겁니다. 이 단어 뒤에 다시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한번 눈을 보고 가자고요. 서랍 티셔츠 같은 거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이 아끼는 티셔츠를 형이 동생이 자꾸 훔쳐 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서랍 속 깊숙이 숨겨놨죠. 뭐라고요? 서랍 티셔츠, 그렇죠? 은밀한 이겁니다. 서랍 티셔츠요.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도 한번 봐둡시다. 서랍 티셔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듀프란 단어 있죠? 듀프요. 기만하다, 속이다. 기만하다, 속이란 뜻이에요. 듀프요. 원래 듀프는 바보란 뜻이고 멍청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봉이라고 나와요. 봉. 그래서 처음에 봉이라고 나오길래 제가 또 사전에 보니까 듀프는 멍청이 잘 속는 사람, 그랬더니 봉. 이렇게 나오더라고, 봉. 근데 알겠어. 왜 봉이라고 써놨는지. 우리말 쓰냐. 내가 봉으로 보이냐? 네가 네 봉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바보로 보이냐? 근데 이 봉이 한국말로 왜 그렇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봉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봉이 김선달 알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닭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봉황이라고 숙여가지고서 뭡니까? 그거를 속인 애를 골탕 먹이려고 임금까지 그거를 닭을 갖다 바쳤었죠. 그래서 잘 속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듀프,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 잘 속는다는 단어에는요, 요 듀프 말고 또 뭐가 있죠? 잘 속는 애. 우리가 이 단어 되게 많이 씁니다. 걸러블, 그러면 잘 속는 뜻이고요. 애가 만만해요. 내가 푹 밀면은 푹 밀려요. 쑥 밀면은 쑥 밀린다. 밀면 밀리네. 뭐라고 그래요? push over. 이것도 아주 만만한 상대. 잘 속는 애. 내가 제 껌이야. 그렇죠? 아주 금방 넘어가. push over. 내가 휙 밀면 뒤로 쓰러지는 애. 이런 애도 그렇죠? 바보라고 얘기하고요. easy mark. 그렇죠? 나중에 보면 easy mark가 뭐가 있냐면 쉬운 표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맞힐 수 있는 쉬운 표적. 그렇죠? 약간 바보라는 의미랑 틀리지만은 만만한 상대라는 의미겠죠? 만만한 상대. 그리고 나중에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요. 이런 수거도 있어요. 이런 것도 기억해 두세요. sitting duck. 앉아있는 오리. 그렇죠? 우리는 유원지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고민형 해놓고 공 던지나요? 그걸로 쓰러뜨리는 거 있죠? 아니면 총으로 쏴서요. 여러분 그거 잘 하나요? 몇 개 쓰러뜨리면 얼마나 그런데 제 보기엔 아무래도 무슨 위에 못으로 박아놓은 것 같죠? 맞아도 안 쓰러지죠? 근데 얘네가 생각할 때는 사격 연습할 때요. 얘네는 레디 그러면 어때요? 핑 하면은 접시가 쉬 날아가는 접시를 빵 쏴서 맞히죠.
근데 그게 뭐 연습하는 겁니까? 걔네가 왜 이렇게 해요? 나중에 사냥 나갈 때, 사냥 시즌, 헌팅 시즌 되면은요, 그, 철새 같은 거 잡을 때 새들이, 사람이 다가면 차다닥 날아가잖아요. 그럼 날아가는 새를 빵빵 쏴서 떨어뜨리는 거 연습하려고 이렇게 핑 쏘아줘서 그거 쏘아서 맞히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맨날 날아가는 거 쏘던 애가 어떤 거 쏴서 맞히긴 정말 쉬워요. 가만히 앉아있는 새 쏴서 맞히는 건 정말 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스링더. 근데 이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또 어떤 의미 있어요? 얘네는 유원지 가면은 우리처럼 곰인형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오리 모양이 그렇죠? 고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오리 모양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걸 맞히는데 어떤 건 안 움직이고 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점수가 제일 낮은 거겠죠. 가장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거, 스링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슈루드라는 단어에서요.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 슈루드 동그라미 치죠. 슈루드. 요 슈루드가 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는 경우가 있고 네모 치는 경우가 있죠. 차이점 뭔지 아세요?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있고 네모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점이요. 동그라미는 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모는 어원이면서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커버는 그 단어가 하나의 자체의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거고 슈루드도 이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슈루드는요. 수의란 뜻이에요. 수의. 수의가 뭐죠?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 이게 슈루드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들 홀딱 벗겨가지고 시체를 놔두지 않죠.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히죠. 좋은 천으로요. 그게 수의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다 뭐 붙이면요. 홀리 슈루드. 그럼 성스러운 수의. 그게 뭐예요? 성의예요. 예수가 죽었을 때 덮어놓던 옷. 이걸 홀리 슈루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슈루드는요. 그냥 수의로 덮다. 그래서 그렇죠. 그 시체를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보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덮고 감싸고 이런 의미에서 감추다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가장 쉬운 게 인슈루드의 동의어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까 봤던 거요. 커버. 또는요. 뭐로 감싼다고 얘기해? 우리 감쌀 때 슈루드 말고요. 베일로 가리다. 천으로 가리다. 그렇죠? 이런 단어들 감싸다 가리다는 의미로 많이 쓸 수 있겠죠. 인슈루드의 동의어입니다. cover, enclose, veil. 그 다음에요. vindicate라는 단어요. 됐어요. 요게 어원이에요. 이건 어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복하다 이기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보여주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정복하다 이기다는 뜻만 보겠습니다. vindicate는요.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그렇죠? 옳고 정당하다고 보여주는 게 vindicate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prove the justice, truth, validity, and so on of something, clear of charge.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또한 자기의 혐의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게 vindicate의 뜻입니다. 됐어요? vindicate요. 그냥 이거를 제가 관련된 단어를 다 적어드리면 여러분도 힘들 것 같고요. 봅시다. vindicate가 conquer라고 그랬었죠.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보세요. 나중에 나올 테니까요. 뭐 있죠? 빈드나 빅트가 승리하다는 의미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이거는 victory. 그 다음에 승리의 희생자, victim. 그렇죠? 또는 밖으로 쫓아내다, evict.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는 거 뭐가 있죠? convince 같은 거는 믿게 만들다.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정복해버려야지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 무슨 단어 있죠? invincible, 무적의. 이런 단어도 있죠? 뭐가 이게 vince가 들어가서 show의 의미는요. evi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evince. 이것만 뭡니까? 능력이나 실력을 겉으로 보여주다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승리의 의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 vindicate에서 여러분이 주시면 할 거는요. 저는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vindictive라는 단어하고요. vindica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솔직히 어떤 학생들이 이 두 개가 다른 단어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도 비슷하게 생겨서. 이해가요? 위에 거는 vindictive고요. 위에 거는 vindicative입니다. 이거는 복수의 응징의 이런 뜻이에요. 복수의 응징의. 누구를 정복해버리는. 그렇죠? 이 vindicative는요. 이 vindicate에서 나왔어요. 옹호하는. 누구누구를 설득하는, 입증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어휘 문제에 주로 나오죠. 어휘 문제. vindictive하고 vindicative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요. 그렇죠? 됐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phone이에요. phone. 이거는 통째로 어원입니다. 알랑거리다, 지나치게 아부하다. 알랑거리다, 지나치게 아부하다. 됐어요? 그런데 알랑거리고 지나치게 아부하다는 이 phone은요, 원래 의미가 여러분 요런 단어 알고 있나요? 웨그 뭐 하는 거죠? 웨그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거예요. 꼬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phone은요, 누구 앞에 가서 꼬리를, 그렇죠? 엉덩이를 살살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알랑방기의 뉘앙스예요. 원래 뉘앙스가요. 그렇죠? 근데 웩이랑 동의어는 아닙니다. 웩은 조금 다르겠어요. 이게 원래 꼬리를 흔들다는 뜻인데 이 웨깅은 다른 의미로 쓰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요. 이 폰이 알랑방구 낄 때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첨하는 단어 뭐 알고 있죠? 아첨하는 단어 뒤에 많이 나올 텐데요. 그렇죠? adulate. 몇 개만 적어볼게요. adulate. butter. cringe. 그 다음에 ingratiate. 그 다음에 toady. 됐어요? 이게 아첨하라는 뜻인데 제가 이거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뒤에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땡기는 거는요. 지금 한번 받으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 기억이 나겠죠. adulate도요. 누구누구에게 그쵸? 살랑살랑 거리는 거고요. butter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알랑방구 끼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너 손금이 없겠다 막 이렇게 해야죠. 자꾸 누구한테 빠다칠 해주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 느끼한 소리 막 이런 거 해주는 게 butter죠. 외우기 쉽겠죠? cringe는요. 웅크리다의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러면 누구 앞에 가면 예 그러고 그죠? 굽신굽신 되는 거죠. 몸을 웅크리면서 굽신굽신 되는 거에 의미해서 알랑방구 끼는 거겠죠. ingratiate 여러분 grati라는 단어는 알아요. 이게 뭐죠? gratitude. 어서 들어봤죠?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안에다가 고맙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고마울 만한 일을 계속 그 사람 안에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누구에게. 그렇죠? 만족하고 고마울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고마워할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 그게 ingratiate. 이건 아첨하다는 뉘앙스겠죠. 그 다음에 toady는 여러분 토드가 뭔지 아세요? 토드요. 그쵸? 이거 뭐 강남의 복부인 아줌마들의 우상 성물이래죠. 복부인 아줌마의 성물.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게 두꺼비거든요. 프라기 개구리고요. 두꺼비가 강남의 복부인들의 그 우상이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옛날부터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부동산에 굉장히 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고 해서 되게 재개발의 그 상징이라고 얘기하는데 토디요. 두꺼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그래서 항상 보게 할 수 있죠. 토디.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두꺼비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첨하다 아보의 뜻한 의미도 있습니다. 폰을 동의어로 같이 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fe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eign. 뭐뭐인 체하다. feign. 뭐뭐인 체하다. 밑에 pretend라는 단어 있죠? pretend요. 근데 요 feign은 원래 의미는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요. feign이요. 나중에 F-A-F-E 요게 다 들어가는 게 다 만들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렇지 않은데 표정을 그런 척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feign. 위장하다, 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feign. 뭐뭐인 체하다. 뭐뭐인 체하다로 여러분 미리 알고 있는 게 여기 pretend 나와 있잖아요. pretend는 무슨 뜻인가 하면 tend가 텐션 알죠? 긴장. 그러면 미리 얼굴에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지도 않는데 선생님 들을 때 되니까 얼굴에 긴장 너 왜 그래?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 보고 아픈 줄 알죠? 또 뭐 또 있어요? pain, make.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막 인상을 찌푸리고 고통스러워한 make believe. 사람들 믿게 만들려면 아픈 척 해야 되죠? 연락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선생님 저 아파요. 그러면은 장난하냐 이렇게 하겠죠.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면은 아픈 척 위장하고 가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뭐 위장하고 가장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저 아파요. 그러면 연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put on an act. 그렇죠? put on이 입는 건데요. 연극을 입고 있냐? 연기하냐? 이것도 위장하고 가장하는 거죠. 됐어요? 시험 문제 까다롭게 나왔던 거는요. 원래 make out이 이해하다는 뜻인데요. 이 make out도 성대에서 한번 뭡니까?
뭐뭐인 체하다는 의미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understand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시험지 가장 잘 나오는 건 makeout의 동의어는 understand의 의미인데, 그렇죠? 위장하다, 가장하다 의미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요, feign 봤고요. furtive 우리 아까 봤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은밀하게 숨겨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은밀하게 숨겨둔. 밑에 보니까 stealth라는 단어 나와 있죠. stealth라는 단어요. 보입니까? stealth 안 나와 있어요? 있죠. 여러분 steal이라는 단어는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stea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훔치다. 그렇죠? 근데 steal이요. 몰래 들어가다 몰래 나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몰래 들어가다 나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은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은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되게 황당해요. 제가 모르겠다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저보고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저 모르거든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죠? 야구에서 1루 주자가 2루를 뭐 한다고 그래요? 도루요. 스틸 한다고 그러죠? 그게 1루 주자가 2루 베이스를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그 뜻 아니죠. 원래 뭡니까? 투수나 야수들 몰래, 그쵸? 몰래 잠입하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수가 방심할 때 휙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몰래 들어가다는 뜻인데 처음에 뭡니까? 그 야구 캐스터가 영어 실력이 짧은 거죠. 스틸에 첫 번째 뜸이면 몰라서 훔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아, 2루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원래는 몰래 들어가다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 또 알고 있는 단어 있어요. 스틸이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미 전폭기나 우리 전폭기 중에 뭡니까?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은밀하게 잠입해서 폭격하는 그 뭡니까? 그런 전폭기를 뭐라고 그래요? 스텔스 버머 이렇게 얘기하죠. 스텔스기 많이 들어봤죠? 스틸에다가 th 붙인 겁니다. 그래서 스텔스가 은밀하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됐어요? 아까 우리 furtive, covert, surreptitious까지 봤었죠? 네, 뭐 커버에서 보면은 undercover cop 그거 뭡니까? 이것도 undercover. 그렇죠? 커버 밑에 있으니까 뭡니까? 커버 밑에 있으니까는 위장한, 그렇죠? 잠입한, 그렇죠? 숨겨진 이런 의미도 쓰이겠죠. 또 나중에 보면 이런 단어도 있어요. underhand. 언더핸드를 왜 적으냐면 언더핸드니까는 야구 선수가 사이드하면 언더핸드야. 그거 말고요. 언더핸드는요. 이런 걸 얘기해요. 손바닥이 있죠.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교통경찰이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진짜 잡은 건지 아니면 용돈이 필요한 건지를 알 수 있었대요. 어떻게 해요? 옛날 분들 그러더라고요. 교통경찰 잡아서 차를 딱 옆에 노변에 세우죠. 그럼 경찰이요. 운전사 옆으로 이렇게 해서 창문 내리세요. 이거는 적발하는 거고요. 어떻게 오는 교통경찰이냐면 조수석 옆에 창문에서 창문 내리세요. 이거는요. 그렇죠? 뭔가 원하는 거래요. 의도를. 왜? 운전석에 있으면 지나간 차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가서 창문 내리세요. 그러면은 용돈 필요한데 이런 거래요. 그래서 줄 때 어떻게 돼요? 아저씨 여기 있어요. 10,000원짜리. 여기서 10,000원짜리 막 흔들면서 됐어요? 됐어요. 이제 저 보내줄까?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받을까요? 안 받죠? 어떻게 줘야죠? 남들 눈에 안 띄게 줘야 되죠? 그럼 10,000원짜리를 딱 접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 아닌데 옛날에 했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접어서 뭐예요? 면허증 뒤에다 딱 넣고요. 그것도 또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요. 오버핸드 손바닥 위로 주면 안 되죠. 이거 어때요? 면허증 딱 잡고 이렇게 밑에다 손을 딱 잡고 언더핸드 여기요. 그러면서 주면은 이 사람이 싹 받으면서 이렇게 언더핸드 손 밑으로 손바닥 밑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언더핸드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hyperbolic 하이퍼볼. 나중에 여기서 BOL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BOL.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거를 위로 휙 크게 부풀리고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볼이 원래 과장법이란 뜻이에요. throw가 던지다 되면서 던지면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위치로 바뀝니까? 다른 위치로 바뀌죠. 그래서 change의 뉘앙스도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요 단어 조금 어렵게 하지만은 다른 것으로 바꾸다 할 때 메타볼리즘 이게 뭐예요? 이게 신진대사예요. 우리가 음식을 복용하면은 그 음식물들이 다른 걸로 바뀌는 신진대사 작용인데 그게 몸에 들어온 건 다 몸속으로 흡수되나요? 아니 쓸모없는 건 버려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몸속으로 흡수하고 동화해요. 위로 던지는 게 뭐예요? 이게 에나볼리즘. 이게 동화작용이고요. 그렇죠? 동화작용하고 찌꺼기들은 밑으로 던져서 배설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아래로 던지는 거. 캐타볼리즘. 이게 뭡니까? 이화작용이에요. 배설하는 거. 그렇죠? 볼이라 무슨 의미요? 던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위로 던지는 게 무슨 의미요? 하이퍼볼릭, 그렇죠? 과장법. 이런 의미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뭐 심벌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된, exaggerated. 괜찮죠? exaggerated. 과장됐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하고 하이퍼볼 같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조심할 거는요. 이거 하이퍼볼 두 번째 있는 단어는 과장법인데요. 맨 뒤에 E를요. 하이퍼볼이 아니고 하이퍼볼라. 그래서 A를 고쳐버리면 하이퍼볼라.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보세요. 공을 위로 휙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공이 휙 던졌는데 막 일자로 쫙 끝까지 올라가진 않죠. 쑥 어때요? 포물선을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죠. 요 모양을 하이퍼볼라, 쌍곡선, 포물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이퍼볼라. 됐죠? 그 다음 갑니다. substantiate 제가 별표 칩니다. 이유는요. 원래 substance라는 뜻이에요. substance가 무슨 뜻이죠? substance가 물질 이런 뜻이에요. 물질. 그렇죠? 명사로요. substance. S-T-A-N-C-E로 끝나면요. 근데 이게 substantial 이렇게 되면은요. 참. 지금 제가 좀 수업을 지금 컨셉을 못 잡아서 좀 여러분한테 난처하긴 한데 써주자니 이 책이 거의 석 달 과정이 될 것 같고 안 쓰자니 그죠? 서브스턴스 그러니까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서브스턴스 어떻게 쓰지? 막 쳐다보고 진짜 마음은 급하고 큰일 났네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방법은 제가 고민할게요. 이게 똑같은 어원이죠. substance 밑에 서 있는 거 물질, 본질 이런 뜻이에요. 물질, 실질. 그런데 이게 substantial 그러면 물질의 본질의 실질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중요한 많은의 의미로 쓰입니다. 중요한 많은. 됐어요? 그 다음에 substantiate는 어떤 물질과 실질적인 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다 의미로 써요. 입증하다. 됐어요? 입증하다.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쓰이는 게 품사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substantiate는 실질화시키다 이거보다는 어떤 걸 실질적으로 물증을 갖다 들이대서 입증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 verify라는 단어 support에 있는데 나중에 이런 거 진실임을 얘기하다 할 때 authenticate라든지요. 그렇죠? authenticate. 그렇죠? 또 뭐 있었죠? collaborate 이런 것들이 다 입증하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막 불러드리는 거 못 적겠으면요.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다시 그 단어 나옵니다. abscond예요.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요. C-O-N-T 동그라미 치세요. C-O-N-T. 요 C-O-N-T가 escondido 할 때 스페니쉬에서 scond 이게 무슨 말이죠? hide나 그렇죠.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run away. 그렇죠? 그래서 abscond는 ABS가 멀리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취를 감시다. go away suddenly and hide. 멀리 도망가서 감춰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도망가다는 단어 동의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죠? F-L-E-E, flee. 이게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flee, 도망가다. 됐죠? run away, run off 다 도망가는 겁니다. abscond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컨드가 도망가는 거 숨는 거에서요, 콘드가 숨다는 의미로 잘 나오는 게, R-E를 붙여서 recondite. 그럼 뭡니까? recondite. 저 뒤쪽에 가서 숨어 있어서 우리가 알아내기 힘든 거여서 recondite. 그러면 심오한, 난해한. R-E-C-O-N-D-I-T-E. recondite. 이런 단어도 있고요. 됐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